층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학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에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그 기초생활 수급 가구의 학생들에게 대해서도 교육급여를 금년보다는 내년에 2배 정도로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교육 그 자체보다도 요즘에는 또 미세먼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학교 뭐 학생들의 건강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나요? 예, 지금 대책 마련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각 학교의 공기정화 장치가 약 30% 정도 지금 갖춰져 있는데요. 금년 연말이 되면 70%까지 확대가 될 것입니다. 혹시 그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내년까지는 거의 모든 학교에 그 공기정화 장치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내 체육관을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이런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는 운동장이 아닌 실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개개인이 특히 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아이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그 질병 결석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으면 학교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질병 결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이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의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학교의 모습과 교도소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제적으로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1세기, 22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을 탈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창의성도 발휘하고 또 나름대로의 자기들 그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이 필요하고요. 또 학교에서 여가 생활이라든지 쉼 그리고 서로가 협동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공간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 창의적인 공간 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좀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학교 시설에 있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또는 여가, 휴게, 쉼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학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요. 예. 대학의 자율성을 토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또 무엇인가요? 예.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전부 각각 사업마다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제시한 이런 목적, 저런 목적에 맞춰서 이제 대학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평가를 해가지고 재정 지원하는 그런 제도였었는데요. 금년에 이런 5가지 목적 중심의 재정 지원 사업을 하나로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대학은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이미 전환을 했고요. 네. 그래서 금년에 각 대학의 형편이 어떤지 진단 평가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우에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율 개선 대학, 그리고 조금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역량 강화 대학, 그리고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그야말로 재정 지원을 받기가 좀 곤란한 대학이라는 재정 지원 대학으로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죠.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 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서 목적은 대학 스스로가 설정하는 그런 재정 지원 사업으로 바꿔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네. 자, 특히 국립대학을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거점으로 활용하실 계획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 전부 3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국립대학들이 있고요.
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지역 산업과 서로 연계를 하고 이 국립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지역에 있어서 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00억을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2배 가까이 늘려가지고 1,500억 원을 지원해가지고 국립대학이 그 지역에 있어서 거점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이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운영 매뉴얼이 생긴 건가요? 예, 그 운영 매뉴얼을 곧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소위 강사법, 정확한 명칭은 고등교육법인데요. 네. 강사의 신분을 보장한다든지 그리고 강사들이 여름방학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강사 채용이나 재임용이 있어서 투명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법적 장치를 이미 이제 마련을 해서 얼마 전에 네.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따른 매뉴얼을 곧 만들어 가지고 일선 그 대학에다가 저희들이 배포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동안에 수건 사업이었던 이런 그 강사들의 처우 개선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정부 예산으로 내년에 이제 288억 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이 정부 예산에다가 플러스 대학 예산, 자체 예산까지 합쳐져 가지고 강사 지원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대학뿐만 아니라 양질의 고등학교 졸업생 일자리를 확대하고 또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꼭 대학을 진학을 안 하더라도 즉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갖고 그다음에 좀 더 나은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우선 기존의 상고, 공고, 농고 중심의 이런 직업교육 고등학교를 미래산업사회에 맞춰가지고서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아울러서 그 기존의 사대나 또는 교대 출신의 그런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선생님으로 들어와서 실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 고등학교에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더 필요해가지고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런 경우, 즉 선취업 후 진학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편리한 제도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선취업 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어떤 교육 환경을 좌우하시는 만큼 교육부의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의 좀 노력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암기 중심의 지식주의 교육이 아니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별 교육이 가능한 그런 미래 교육을 앞으로 펼쳐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공간도 미래형 그 창의 공간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중고등학교 교육도 아이들이 소질이나 적성에 따라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 있도록 학점제를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융합교육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교육, 또 민주시민교육, 예술교육도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다양한 삶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고요. 또 그 직업을 갖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 앞으로의 교육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